같이 그 선택 정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택 정렬, 셀렉션 소트입니다. 선택 정렬이고요. 선택 정렬을 호출하는 쪽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호출하고요. 호출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어레이에 값이 전달되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셀렉션 소트가 실행됩니다. 그리고 셀렉션 소트에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주어진 자료에서 자료가 주어지면 그 자료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요. 가장 큰 값을 찾아서 걔를 배열의 맨 마지막으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죠. 이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자료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서 그 큰 값하고 현재 배열에 있는 마지막 자료하고 그렇죠? 배열에 있는 마지막 자료하고 이제 교환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 있는 것처럼 ARR이라고 하는 배열에는 지금 7부터 1까지 역순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셀렉션 소트가 호출되면 여기는 ARR 자료가 여기 넘어갑니다. 그렇죠? 어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레이의 길이를 구합니다. 길이를 구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어레이의 길이는 지금 7이잖아요. 7에서 2를 빼요. 그러면 n은 6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배열에 있는 맨 마지막 자료를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 자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거예요? 6이죠. 처음에 6이니까요. 6이니까 하나, 둘, 0, 1, 2, 3, 4, 5, 6. 여기가 6이에요, 사실은. 여기가 n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n이니까요. 처음에 이제 n이고요. 그래서 n부터 어디까지 그 값을 줄여가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0이니까 사실은 0 플러스 1이니까 여기거든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그래서 값을 하나씩 줄여가요. 값을 하나씩,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자료가 하나 남을 때까지. 값을 이제 있는 것처럼 하나씩 줄여간다는 거죠. 그렇죠? 맨 마지막부터 해가지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거냐면 i니까요. i는 지금 n이잖아요. 그러니까 n이니까 저기 맨 마지막까지예요. 여기에서 전체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자료를 찾아요. 그렇죠? 가장 큰 자료를 찾습니다. 그럼 가장 큰 자료는 어디 있냐면 지금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7에. 그럼 걔하고 지금 i랑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i는 처음에 얼마라 그랬죠? 얘죠. 그렇죠? 얘가 이제 처음에 i 값이에요. 그러면 7이 1과 자리 교환을 하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반복을 하면서 n은 하나 줄어들어요. 그러면 n이 하나 줄어들면 이 위치가 새로운 i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까지죠. 이 자료에서 여기 나 있는 것처럼 7부터 2 사이에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가 바뀌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다음으로 가장 큰 수가 6이거든요. 그렇죠? 6을 누구랑 교환할까요? 여기는 2랑 교환하게 돼요. 그래서
2하고 6이 이렇게 자리를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여기 있는 것처럼 자료가 하나씩 줄어들면서 오른쪽부터 하나씩 자료가 큰 값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가 맨 마지막에 몇 개가 남냐면 하나가 자료가 나오면 자료가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료가 하나가 나오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료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가장 큰 자료이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서 맨 뒤로 맨 마지막 위치로 교환하는 형태로 수행하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선택 정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라지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여기서 호출하는 거죠. 호출하잖아요. 여기서 호출하면 이 라지스트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주어진 배열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요. 큰 값. 근데 사실은 가장 큰 값을 찾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는 자료의 위치 값이죠. 인덱스를 찾아서 인덱스를 리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맥스가 사실은 자료 현재 비교했던 거에서 가장 큰 자료를 가지고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위치 값을 이렇게 교환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파이썬에서는 이게 이제 뭐냐면 수합 함수예요. 자료를 교환합니다. 근데 C 언어로 작성하게 되면 항상 어떤 게 필요하냐면 여기 템프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파이썬을 사용해서는 이게 이제 한 줄의 그 배정문을 사용해서 가장 큰 값하고 i하고 이렇게 교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알고리즘은 개념적으로 보면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 알고리즘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자료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는 원소의 위치를 찾고 그 원소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i 값과 이렇게 교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자료가 하나 남을 때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료가 하나 남을 때까지.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1위 위치까지죠. 1위 위치까지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좀 더 정확히 하게 되면 첫 번째 자료 하나는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 자료가 하나 남을 때까지 이렇게 반복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하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라지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됩니다. 그러면 혹시나 실제 어떻게 동작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실제 라지스트가 동작되는지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배열을 이렇게 주고요. 배열을 주고, 호출 한번 해볼게요. 자, 호출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얘가 호출되면서 지금 AR날 호출되고, 자, i를 어디로 줄 거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기 6이라고 할게요. 6이죠. 여섯 번째까지. 가장 큰 값을 찾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맥스 값이 얼마인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잠깐만요. 잘못된 게 있네요. 잠시만요. 맥스 값은 5가 됩니다. 5가 되고요. 잠깐만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ARR이 들어가 있고요. i는 그렇죠. 지금 죄송합니다. 맥스 값은 지금 그렇죠.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는 위치니까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값을 찾게 됩니다. 가장 큰 값을 찾아요. 그래서 i는 죄송합니다. 6을 줘야 되겠다. 6을 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찾죠.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다른 것을 한번 ARR을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RR을 이제 만약에 1, 2, 3, 4, 5, 6이다 그러면 7까지 할까요? 이번엔 반대니까 여기서 가장 큰 값을 얘가 찾으면 아마 여기 이게 나오겠죠.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컴마가 잘못됐네요. 자, 그럼 6이 여기 잠깐만요. 6이 여기죠. 그렇죠? 자, 0, 1, 2, 3, 4, 5, 6이 되니까 여기 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ARR 맥스 하면 가장 큰 값을 찾겠죠. 자, 마찬가지죠. 근데 만약에 범위를 좀 줄여요. 그러면 5까지. 그러니까 1에서부터 6까지의 가장 큰 값을 찾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찾았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맥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라지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것도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라지스트는 주어진 배열에서 i번째 위치까지 가장 큰 값을 찾아서 해당되는 자료가 있는 곳에 인덱스를 반환해 준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실제 호출돼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셀렉션 소트를 정의한 거고요. 셀렉션 소트를 호출할게요. 호출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배열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뭘 한 거냐면 셀렉션 소트에 대한 것을 지금 그 파이썬으로 작성된 셀렉션 소트에 대한 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실제 실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은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된 알고리즘을 자기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셀렉션 소트를 호출하기만 하면 되지만 일단 그 셀렉션 소트가 어떻게 동작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코드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코드에 대한 것들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 버블 정렬, 버블 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접한 두 개를 비교해서 올바른 순서가 아니면 교환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수행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일단 그 함수를 만들었어요. 파이썬으로 작성된 거고요. 버블 소트입니다. 이 정렬을 하려면 그 정렬하려고 하는 대상 입력을 받아야겠죠? 인풋이에요. 인풋이고요. 여기 인풋은 여기 있는 것처럼 어레이입니다. 어레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좀 자료가 7개의 자료인데 7개의 자료가 역순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얻게 되는 그 정렬 후에 만들어진 결과는 이렇게 돼요. 1, 2, 3, 4, 5, 6, 7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동작되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료를 전달받았고요. 자, 맨 처음에 하는 것은 뭐냐면 배열의 길이를 구합니다. 자료의 크기가 7개니까요. 그렇죠? 7개니까 얘는 7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정렬은 자료가 하나 딱 남아 있잖아요. 자료가 하나 있으면 얘는 정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얘는 정렬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7개의 자료에서 하나만 남을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상이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것처럼 7, 6, 5, 4, 3, 2, 1 전체적으로 보면 7개가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처음에는 n-1이니까 여기 얼마가 되냐면 6이 돼요. 왜 6이냐면, 왜 6을 쓰면 되냐면, 색인의 위치는 이게 0부터 1, 2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원소가 6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원소까지 이제 일단 내가 그 비교의 대상이 되잖아요. 정렬의 대상이 되니까 이렇게 n-1로 지정하면 되고요. 자료가 하나 남으면 더 이상 정렬할 필요가 없어요. 요게 요거예요. 그래서 n-1에서부터 하나씩 그 줄어들어요. 이 포문을 수행하게 되면 이 I 포문이 실행되면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6, 5, 4, 3, 2, 1. 여기 있는 것처럼 색인 1까지만 하면 돼요. 자, 이 1까지만 하면 되니까 0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자료가 하나 남으면 두 개일 때까지만, 자료가 두 개일 때까지만 반복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잘 보시면요. 좀 지워야겠다. 그렇죠? 처음에 전달받은 내용은 76, 5, 4, 3, 2, 1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다시 J는요 0부터 I까지예요. 그러니까 0부터 I니까 얘가 0이죠. 0부터 여기 있는 것처럼 I니까 얘거든요. 여기죠. I까지. 얘죠. 얘까지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6까지죠. 여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돼요. 죄송합니다. 6이 아니라 0부터 I-1이니까 죄송하네요. 잠시만요. 지워야겠다. 자, 1부터 2, 3, 4, 5, 6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7, 이거 잠시만요. 자, 7, 6, 5, 여기 0부터죠. 4, 3, 2, 1이에요.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얘는 뭐냐면 I-1이니까 I가 여기잖아요. I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하나 적은 여기까지 이제 비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이렇게 레인지라고 하는 것이 0부터 I-1까지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처음에 J는요 0이지거든요. J는 0이니까 얘하고 옆에 있는 애랑 비교해요. 7하고 6을 비교했더니 이게 올바른 위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렬을 하는 것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되니까요. 그래서 이때 여기 있는 것처럼 7하고 6을 교환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6하고 7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J하고 J 플러스 1이니까 그 다음 거랑 인접한 이웃하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비교가 끝나면 여기 있는 것처럼 J 값은 얘가 돼요. J는 처음에 여기였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쭉 바뀌면서 다시 누구랑 비교하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7하고 여기는 5랑 비교하겠죠. 그러면 다시 7하고 5는 올바른 순서가 아니니까 5, 7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누구랑 비교하냐면 얘랑 비교하게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얘랑 J는 얘가 되니까 얘랑 4랑 비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6, 5, 4, 7이 되죠. 자, 그리고 J는 얘가 되겠죠. J는 지금 7이 위치해요. 7이 1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얘랑 누구랑 비교하죠? 3하고 비교하네요. 그렇죠? 인접해 있는 애랑 비교하니까 다시 바뀌죠. 6, 5, 4, 3, 7이 돼요. 그럼 J는 얘가 되니까, J 위치는 얘가 되니까 7하고 옆에 있는 애랑 비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교환이 되네? 그렇죠? 그러면 6, 5, 4, 3, 5, 7이 되죠. 자, 그리고 J가 여기에요. J가. 그리고 맨 마지막 하나 남았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6하고 7하고 비교하니까 6하고 7하고 비교하니까 어떻게 얘도 교환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죠? 죄송합니다. 6이 아니라 1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잠시만요. 자, 3이 됐고요.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2가 되네요. 2가 되고, 자, 2라고 비교하죠. 그렇죠? 그러면 6, 5, 4, 3, 1, 4, 3, 2, 1,
아이고, 잘 안 써졌네요. 7. 이렇게 해서, 제2반복이 끝나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가장 큰 값이 가장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버리죠. 자, 그러면서 제2반복이 끝나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자, 반복이 하나 끝났으니까, 지금 n은 n-1에서 n-2로 바뀌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는 5까지 비교합니다. 5까지 비교. 5까지 비교해요. 자, 5까지 비교하는 거죠. 그럼 대상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은 빼고요. 요 5개에 대해서, 5개가 아니라 6, 5, 4, 3, 2, 1. 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접한 2개를 비교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아마도 6하고 5를 비교하니까 5 되고요. 다시 6하고 4 비교하니까 다시 여기 4가 되고 6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큰 값이 이동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 6이 들어가고 여기 7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지금 i 반복을 할 때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큰 값이 오른쪽부터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료가 하나 나오면 더 이상 반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들 대충 이해하셨죠? 자, 이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동작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것도 열어 놓을게요. 자, 요거 지금 실행합니다. 이제 버블 정렬 실행했고요. 함수 정의했고요. 자, 실행합니다. 실행하면 이렇게 해서 지금 i의 값이 처음에는 얼마였죠? 6이었다가 5, 4, 3, 2, 1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 끝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정렬된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i 여기는 i라고 하는 것이 요겁니다. 여기 i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제 요 i 값이 요겁니다. 그래서 i의 값은 6에서부터 1까지 값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값이 변경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자료가 하나 남을 때까지 반복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중요한 것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거 설명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잘 보시면요. 자, 자, 중요한 거 하나만 설명드리면, 자, 중요한 거 하나 설명드리면 잘 보세요. 자, 요 부분이에요, 사실은. J가 J-J번째 있는 값하고 J 플러스 1에 있는 값.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인접한 2개의 값이죠. J 위치, 그 다음에 J 플러스 1 위치이고요. 얘 값이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7, 6이다 그러면 얘는 교환하는 겁니다. 교환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템프 변수 없이 이렇게 교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J가 6이고 J 플러스 1이 7이다 그러면 교환할 필요 없나요? 교환할 필요 없고 스킵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교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교환연산 또는 수화변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수화변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 교환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버블 정렬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설명되어 있는 여기 버블 sort.ipnb라고 하는 파일 다운받아 가지고 여러분들 실제 한번 테스트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인서션 소트, 그렇죠? 인서션 소트 살펴볼게요. 인서션 소트는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삽입정렬이라고 하죠. 삽입정렬. 그래서 삽입정렬이 뭔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료가 있으니까요. 마치 얘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잠깐 보면요. 얘는요, 여러분들 이제 카드놀이 할 때 보면, 손 안에 카드를 정렬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카드가 있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카드가 1, 2, 3 카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1, 2, 3 카드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카드가 잠깐 사실 이런 카드는 없잖아요. 1, 2, 3 카드가 있는데 제가 받은 카드가 자 0이에요. 자 그럼 0은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3하고 0하고 비교하죠. 그러면 사실은 3보다 작잖아요, 0이.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3의 자리를 약간 오른쪽으로 비워줘야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 뭐가 들어가죠? 0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한 칸 비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자료를 비교해 봤더니 2랑 다시 누구랑 비교하죠? 0이랑 비교하는 거죠. 보니까 2하고 0도 어떻게 해요? 2가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얘도 자리를 비워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자리를 이동해줘요. 자, 2가 자리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 자, 그 다음에 1이랑 얘랑 0이랑 비교하니까 어때요? 보니까 0보다 1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자리를 이동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 이상 자리가 비교할 게 없으니까 이 자리가 올바른 0의 자리가 된 거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새로 삽입하려고 하는 자료 카드가 있을 때 기존에 그 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 2, 3처럼 카드가 있을 때 이렇게 올바른 자리를 찾아가지고 삽입하는 방식으로 수행이 되는 것이 바로 삽입 정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네요. 올바른 자리. 올바른 자리를 찾아서 삽입한다.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리를 찾아서 삽입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딱 비교했는데 뭐 이런 거죠. 1, 2, 3이었어요. 근데 내가 받은 카드가 4야.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4랑 비교했더니 바로 이 자리가 어떻게 돼요? 4의 자리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아주 베스트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가 비교했을 때 자리를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끝에서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삽입할 수 있는 위치를 이렇게 매번마다 비교를 해가면서 삽입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삽입 정렬에 대한 개념들을 먼저 설명드렸고요. 제가 뭐 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사실은 코드를 살펴보자라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코드를 좀 먼저 살펴볼 거예요. 개념은 먼저 이해를 하셨을 거니까요. 자, 삽입 정렬 여기 있네요. 그렇죠? 자, 삽입 정렬.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인서션, 인서트 서트. 이고요. 여기 호출된 부분이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자료가 54321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5431이 딱 전달되면 n은 어떤 거죠? 배열의 크기죠. 그렇죠? 배열의 크기니까 5가 되겠죠. 그렇죠? 5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1부터 n까지니까 1부터 n이니까요. 1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4까지예요. 왜냐하면 여기 여기는 n은 사실 n까지 하는 게 아니라 n-1까지 하는 거니까 1에서부터 4까지 i 값이 변화된다는 거죠. i 값의 변화. i 값은 처음에 1이었다가 하나씩 증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잠깐 볼게요. 자, 먼저
그 카드에서 i번째 카드를 지금 새로운 번호로 일단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어떤 거가 되는 거죠? i가 1이니까 i번째 1이니까 지금 5, 4, 3, 2, 1에서 얘는 0번째고요. 얘가 1번째거든요. 그럼 지금 얘가 이제부터 올바른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럼 질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맨 앞에 있는 5는 왜 가만히 두나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5는 자료가 하나밖에 없다. 5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얘는 정상적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비교할 때는 두 번째 자료부터 비교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있는 애는 올바른 자리를 찾았다고 가정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일단 i를 j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얘가 이제 j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j보다 작은 그 위치에 있는 거다고만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j가 0보다 큰 동안 그리고 j-1 여기 j-1이 여기 j-1이라고 얘니까요. j-1이 현재 j보다 어떤 거죠? 큰 동안. 그렇죠? j-1이 j는 값보다 큰 동안 반복을 하면서 이제 올바른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현재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올바른 위치가 아니라는 거니까요. 자, 그 올바른 위치가 아니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5하고 4 비교했더니 어때요? 5가 4보다 더 큰데 이 자리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5 위치에 4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j-1 자, 5를 어디다가 갖다 놓죠? j에다가 그냥 복사해 버리네요. 그렇죠? 5를 여기다가 복사해 버려요. 그러면 4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는 없어져 버리나요? 4는 없어지지 않고요. 사실은 어디에 저장해 놓은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사실은 4는 여기 있는 것처럼 뉴밸류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관계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j를 하나 빼니까 j는 지금 0이 되는 거죠. 자, j는 0이 되니까 더 이상 비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j가 0보다 그 큰 동안 반복하는데 j가 0이 되는 순간 빠져나오죠. 그러면서 뉴밸류를 여기 있는 것처럼 j 위치에다가 씁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뉴밸류는 얘가 뉴밸류잖아요. 얘가 뉴밸류니까 얘를 여기다가 써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5하고 4하고 두 개의 자리, 4가 올바른 위치를 차지하고 5도 두 개의 자리를 비교했을 때 올바른 위치를 차지한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그 i가 1일 때 끝났으니까 그 다음은 i가 2일 때 i가 2일 때는 여기입니다. i가 2일 때는 얘예요. 얘. 그러면 3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사실은 아마도 5 자리가 이렇게 이동하고 4 자리 이동하고 여기 어떻게 될까요? 5, 4하고 3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걸 여기서 실행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나 있는 것처럼 지금 요 값 3은 일단 뉴밸류에다가 저장해 놨어요. 그렇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4에서 i를 증가시키면서 얘가 이제 뉴밸류가 되는 거죠. 뉴밸류가 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j는 이 위치가 사실은 이제 i 위치이기도 하지만 i가 2고 자 j도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j도 2예요. 자, 여기서부터 누구랑 비교하죠? 바로 전에 있는 애들이랑 비교하면 되니까 자, 여기 있는 것처럼 3하고 뭐랑 비교합니까? 일단 j는 0보다 크죠. 2니까. j는 0보다 크고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뉴밸류하고 여기 얘죠. 뉴밸류 3하고 4하고 비교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올바른 위치가 아니니까 4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4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의 위치에다가 씁니다. 그렇죠? j-1 값을
여기다가 죄송합니다. j-1이니까 j-1 맞죠? 여기 4를 여기다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5, 4, 3이니까 여기 4가 되고 얘도 4가 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j를 다시 하나 줄였죠. 그럼 j는 여기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럼 4하고 누구랑 비교해요? 누구랑? 뉴별 3까지 했죠. 4랑 비교했으니까. 그 다음에 5랑 비교하죠. 뉴밸류랑. 그렇죠? j를 하나 뺐으니까. 자,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도 지금 뉴밸류보다 그 큰 값이니까 얘도 오른쪽에다가 있는 값 j-1를 j에다 써버리니까 얘가 5가 되는 거예요. 자, 5가 되고 지금 j는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j가 0보다 큰 동안 반복하니까 j가 0이 됐잖아요. 그러면 j 반복을 끝내고 현재 j0의 위치에 여기 이 위치에다가 뭘 쓰면 되겠어요? new value 3을 여기다 쓰면 됩니다. 그러면 3, 5, 4 해가지고 3도 올바른 위치를 차지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을 쭉 해가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있는 1까지 이제 올바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정렬 방법이라고요? 이게 바로 인서트 삽입 정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5, 4, 3, 2, 1 해가지고 얘는 지금 보면 완전 역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자료가 많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1, 2, 3, 4, 5처럼 자료가 다 정렬되어 있는 상태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죠? 전혀 자료에 대한 이동이 없는 장점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